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디 있어야 되는 건가? 아무 데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저를 처음 뵙는 분 많으시죠? 네, 저를 처음 뵙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저를 아시는 분은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줄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줄을 안다는 이야기죠.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미팅을 거의 하지 않고 저녁 미팅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스케줄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제 차로 왔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자는 시간이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요. 하루 한 3시간 자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성남 이 야탑의 이 터미널에서 차편이 많이 줄어가지고 첫차로 이게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을 가서 7호선을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 분당선을 타고 여기 왔어요. 진주에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토끼 눈이야. 머리도 막 누워서 그래서 대충 정리하고 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라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사회자가 너무 이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공부로서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카이스트에 석사과정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잡을 이제 대학 교수로서 잡을 하면서 특허를 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되느냐. 근데 부자 어떤 차학을 구하든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부자는 되지 않잖아요. 명예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박사과정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상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시 준비를 해서 2,000원 합격하고 2,0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서민의 상황으로 돌아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베이가 그동안 한 5년 정도로 계속 아베이가 왔었어요. 그런데 거절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그럼 아메이가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한 게 지금 2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5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랄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메리카 했을 것 같아요. 고시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아메리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한번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 경험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떨 때 한 번은 제 딸 이야기를 했다. 너무 이게 바쁜 이야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되면 절대된 사무소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베이를 5년 동안에 거절했던 이유에 저는 미생물 학자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균 번식할 것 같아요. 근데 세균은 날 왜냐하면 하나가 사라지고 2개가 되는 거거든요. 2개가 사라지고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만 남아요. 세균은. 근데 사람은 위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베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아베이는 편애가 오해가 너무 심했죠. 그런데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떠세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자,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의견이 없네요. 이건 어때요? 나빠요. 이런 조직 체계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이에요. 이런 조직 체계에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왼쪽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래 사람들을 손해를 끼치면서 위가 돈 버는 구조가 나쁜 것이지 지금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오른쪽은 좋아하면서도 왼쪽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이라고 하죠. 확정 편향에
지금 확정 편향이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확정 편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에 대한 시각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계속 나빠지는 쪽만 제 눈에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암을 싫어했던 원인 중 하나가 이런 게 싫은 거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 봤는데 돈 드는 사람이 없어. 아미를 돈 벌려고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야. 폭망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나는 안 돼. 좋다 하더라도 나도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아내를 저희가 근무했던 친구의 친구인데 와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그 친구에 그대로 표현했어요. 3개월 한 친구의 친구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돈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1시간 얘기했더니 눈동자가 풀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너는 안 돼라고 한 30분 얘기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그만뒀어. 제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이 그림 괜찮나요? 네. 지금 이게 지금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가 막 만든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림이죠. 제가. 그런데 이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중산층에는 살아야 되겠고 잘 되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 끝에 검토한 끝에 아메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 스피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한 개념만 오늘 간단하게 좀 25년 정도, 26년 정도 진행됐던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왜 아메이를 해야 될까요? 아메이가 좋아서 그럼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나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결론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120까지 살아요. 120세까지.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죠. 하나는 건강에 대한 고민이고요.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고민이고 하나는 돈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아메이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메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메이를 하는 그 상황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 5년을 하든 그 상황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묻더라고요. 너 아메이가 좋은가 보다. 아메이를 결과를 만들고 난 그 보상 자체가 좋은 것이지 결과를 만들기에는 너무 쉬운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아메이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가 주는 보상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래학자, 유전학자, 그다음 분자생물학자들이 저도 이 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세포는 항상 세포 사이클에서 분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요. 그걸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명은 보통 우리는 150세 정도까지는 산다고 생각해. 근데 활성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150 수명을 살지 못하고 이제 현대 상황 속에서는 120세까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언제부터?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분자생물학자죠. 완전 분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 속하는 사람이에요. 분자생물학자. 그래서 2070년을 기준 잡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70세 정도 미만들 모두 다가 12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죠. 그죠? 끔찍스럽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1은퇴 시기,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야 되는 2은퇴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못하는 제3의 시기,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세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고민은 뭘까요? 여기 보면 왼쪽 보면 신체 수행 능력이 되어 있죠, 그죠? 신체. 그래서 내 팔을 마음대로 흔들고 다니면서 걸을 다닐 수 있는 것, 그죠? 이게 120세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한 100세 정도까지는 노쇠한다 하더라도 좀 거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생기죠.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삶의 질의 문제인 거죠, 그죠? 이렇게 12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의 모습으로 살래요? 아래 모습으로 살래요?
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건강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장 속에 외계 생명체를 심어놨거든요. 외주를 줘놨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만에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18세 미만들은 성장 쪽으로, 18세 이후들은 유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아메이가 건강을 담보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120살 할 때까지 이제 외로움에 대한 고민이죠. 늙어서 외롭다? 이건 아니에요. 20대도 외롭고요. 위쪽으로 살래요? 아래쪽으로 살래요? 그죠? 40대, 50대 중년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괜찮죠? 생성형 AI 이거 티키타카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그림인데 괜찮지 않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하게 되면 뭐가 있나요? 이런 곳에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을 나오려고 하면 화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장 안 하고 집에 있는 모습이 좋아요? 화장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메리카 가게 되면요, 독서 클럽이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퀸이라든지 저도 제 팀에서 퀸 미팅, 건강 미팅,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미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시기에는 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육 중심의 아메이였다가 지금은 문화 중심의 아메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먹는 모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임, 지식을 쌓기 위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을 하면서 어때요? 또 전체적으로 큰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미를 진행하게 되면 그냥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20대부터 지금 한 80대까지, 앞으로는 100대, 그 다음 120까지 다 올라지는 한 마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로움을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죠? 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제가 목이 계속 안 좋네. 괜찮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뭐예요? 차도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쇼핑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단지 지금 내가 버는 그 돈에 맞춰서, 저 커피가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버는 돈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즉 생계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120이라는 기준으로 나눴을 때 나이라는 개념이 잘 없죠. 어떻게 환산하는 거냐면 UN WHO에서는 곱하기 0.7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120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우리가 70이잖아요, 그죠? 100살이잖아요, 그죠? 100살 곱하기 0.7하면 70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70 정도 되는 나이가 앞으로는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살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끔찍한 사회이고 한편으로는 복이죠.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60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2배나 많이 사는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나이가 80, 90, 100 넘어갔을 때도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 통계를 봤을 때는 5%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더 현재 이 그림 속에 있는 이런 생활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여유롭게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리고 막연하게 100살이라는 그죠? 이 수명을 따졌을 때 건강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에 연관되는 함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면 동국정이 평생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동국정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몰라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죠. 옛날에는 직장인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영업 일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20대 할 수 있어요. 30대, 40대, 50대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유태교를 통해서 70, 80, 90, 100살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은퇴는 지금 70 정도까지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줄어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AI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도 생겼고 그 다음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겼잖아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은 거고 그 새로운 일자리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엊그제 나온 자료거든요. 300명 정도 이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소기업에서 150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AI에게 맡기거나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죠. 그랬더니 매출이 2배가 더 뛰는 거예요. 사람을 많은 없앴더니 돈이 더 많이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직 그러면 그죠 의사 그다음 변호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사들도 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의사 가족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변호사 협회 회장을 선거를 할 때 출마하면서 자기 1호 공약이 뭐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변호사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상황이 온 거죠. 생계를 걱정할 상황이 온 거죠. 제 선배님들 보게 되면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점점 변두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공간을 합해가지고 그죠? 그냥 사무실 하나로 쓰는 선배님들 많습니다. 수익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5년마다 10,000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예전 처음에 변호사 시험 30명이었거든요. 1년에. 그러다가 제가 시험 칠 무렵에서는 300명을 뽑았어요. 지금은 3,000명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는 일순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120수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답이죠. 그런데 주부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키우고 있죠. 그죠? 예전에 교육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애들을 지도 안 하는 게 맞다. 그죠?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애들이 스스로 하게 놔두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냐? 엄마는 간섭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일 잘하는 애들은 지금 20대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만 미래를 구현시키는 거지만 이 애들은 미래를 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애들이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버는 구조밖에 될 수 없어요. 다양한 투자 선택지밖에 될 수 없어요. 부동산, 주식, 코인.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동산만 사면 부자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에서 사면 대박이 터뜨렸어요. 근데 코인 샀다면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다는 현재는 이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죠. 호도의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선택지, 직업 선택지, 투자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거죠. 우리나라의 5%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95%잖아요. 이런 95% 사람들에게 아메이가 기회처럼 다가오는 거죠. 지속적인 돈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말한 노동 수입이 아니라 아메이를 자산 수입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자산 수입은요 돈이나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아메이는 거의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돈과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메이는 120수년 시대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두렵고 싫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그죠?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메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근데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 결혼했고, 자신이 있어서 애를 낳고, 자신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자신이 있어서 자영업을 하고, 자신이 있어서 뭔가를 하냐고. 아니죠. 그냥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메이가 해야 될 일로 다가온다면
하나의 직업적으로 다가온다면은 이걸 잘 하려고 애를 쓸 뿐이겠죠. 그렇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메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죠.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죠. 자, 아메이라는 회사 자체가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까지 갔고요. 그리고 동업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업을 했을 때 유지하기가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까지 지금 넘어갔다는 것은 아메이가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뭔가가 뭐냐면 생각을 깊하게 되게 되면 사유가 돼요. 사유. 백제의 가장 큰 보물인 그죠. 금동, 미륵, 보살, 만간, 사유상 있죠. 그죠? 사유죠. 사유. 생각을 깊어하는 거죠. 사유를 좀 더 생각이 깊하게 되면 철학이라는 얘기가 올라가는 거죠. 철학이라는 얘기.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 철학의 바탕이 뭐냐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헬핑 도와주겠습니다. people. 내가 people이잖아. 애니멀이 아니잖아. 짐승이 아니잖아요. people이잖아요. 그리고 스페셜 펄슨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다 조건은 뭐죠? live. 살고자 해야 돼. 어떤 식으로? better lives. 더 나은 삶.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나도 못했죠.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더라. 그래서 저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이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4가지의 창업 이념이 있다고요. 자유. 당신을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유스럽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돈에 대해서 궁핍하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이제는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절망 때문에 사람은 자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자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억이 나요. 요즘 질문이들 굉장히 더 많죠.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청년 자살률 1등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1등 대한민국. 왜요?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 철학 속에서 희망이 되는 거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보상을 해드리고 여행으로도 보상을 해드리고 인적으로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맞는 거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래쪽에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아메이에 대한 매료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메이가 든든한 백이 된 거죠. 그래서 기대 언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자신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빗배를 타고 제가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학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판매해서 세계 1등이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제품 자체는 직접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 6곳이었어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를 갖다 수급하기 위해서 농장을 4개 농장이 있고요. R&D 센터가 전 세계 4개가 있는데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행스럽다? 아니 축복이다? 어쨌든 한국에도 R&D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갑자기 한번 갈 수 있나? 제가 어떤 짓을 안 했는데 왜 이렇죠? 미리 다 보여드릴 뻔했다. 그죠? 바로 좀 가버릴까요? 그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 R&D 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전 세계 75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4곳에서 연구실이 75곳이라는 말이죠. 그곳에서 특허를 국제 특허를 750가지 이상해요. 제품이 70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품마다 특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특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작은 것이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의 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학, 건강, 웰빙, 과학, 환경, 공학, 과학, 기술, 심리학도 있고요. 미술, 응용 예술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인문학도 있습니다.
관리 행정 부분도 있고 법률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 후배들이 저기 분당은요 여기는 굉장히 제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강의를 하러 올 때마다 제 연구소에 있는 제 후배들을 여기다가 만나서 밥도 한 그릇 먹기도 하고 여기 데려가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연구소들은 다 뭐냐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학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자가. 근데 아베는 이런 다양한 종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 자체가 그죠? 보시는 건 그럼 이 기술력의 그죠? 세계 뭐 연구력이 2등인데요. 기술력의 원천은 뭐냐? 원천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를 누가 해요? 제품을 써본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아미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죠. 이 광고비가 원가만큼의 돈이거든요. 이걸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나오는 배경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죠? 뉴트라이트 세계 최고잖아요. 가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담보를 할 수 있는 것, 식물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더블엑스 세계 1등이죠. 그다음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세계 1등이죠. 그다음 혈관으로 잘 혈행을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EPA가 들어있고, 그다음 세포막까지 가서 투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항목이거든요. 물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1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뷰티, 다음 퍼스널 케어. 일반적으로는 퍼스널 유즈라는 말을 쓰거든요. 개인용품. 근데 아메이는 제품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준 거기 때문에 유즈를 쓰지 않고 케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홈 유즈, 가정용품인데 우리는 가정용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홈 케어라고 해요. 항상 케어라는 단어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70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 700여 가지 제품이 환경, 안전, 품질, 가격, 필리성에서 모두 만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 100% 환불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90일 동안 사용 회복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환불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구독 혜택도 있는 거죠. 이런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데요?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화점에 납품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환경과 안전과 품질을 따질 거예요. 세 가지를 따지겠죠. 가격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제가 할인마트에다가 납품을 한다면 뭐 할까요? 환경, 안전, 품질 따지잖아요. 가격하고 필수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유통 채널을 집어넣었을 때는 상황에 맞게끔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 6가지, 7가지를 모두 다가 통제를 다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 한다는 거죠. 근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94년도에 매경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경 기사에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미국 아메이가 자연 친화경영을 하는데 회장 직속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환경제도가 잘 되려고 하게 되면요,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위원회가 설치되면 돼요.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환경부가 부총리급이 되면 돼요. 지금 부총리급은요, 첫 번째는 경제에 있었어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경제부총리가 있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부총리가 생겼죠. 그죠? 근데 환경부총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미론 회사 자체에서는요, 가장 위가 뭐죠? 환경위원회라는 거예요. 이 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있는 박스된 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원료 선택에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 단계에서 원료 추출에서 제조, 가공, 수송, 유통, 사용, 재활용할 때까지 이 제품 안에 독이 안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밖으로 그죠? 자연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동, 식물,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안전한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박스의 내용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안 나오죠? 나와라. 그렇죠. 아멘 이 같은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기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는 아이템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설정한 LCA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제품이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거 얼마나 겁나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요, 일본에서는
일본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동네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동네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먼저 보고 그 다음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펴낸 나라예요. 뭐 에너지 그러고 에너지 그러고 별 책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 그래서 유독 책자들이 많아요. 건강에 대한 책자가 많은 게 일본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까먹었다. 뭔가 카메라를 보다 까먹었다.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박사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유엔 사무총장 케아르 사무총장의 아래쪽 그림의 케아르 사무총장에게 창업자 두 분이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환경 프로그램상 환경 공로상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베이는 환경개혁이죠. 그래서 아베이는요 LCA 정책과 기술력을 담보로 한 환경 안전 품질 가격 개선이에요. 저는 이게 아베이가 저한테 말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아베이가 제품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환경,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필수를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 세탁 가로세제 있죠, 그죠? 세탁 가로세제가 적도를 넘어서 남미로 들어갈 때는요, 이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미에서는 가루로 좀 만들어줘. 돌처럼 딱딱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라고 했는데 아메에서 절대 안 돼요. 편리성을 위해서 물질 한 방울만 넣으면 되는데 나쁜 물질 하나만 넣을 수 없어요. 그냥 깨워가지고 부숴가지고 써. 이게 아메예요. 네, 이게 아메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메는요 원포 프로젝트를 IMF를 맞으면서 옛날에 박세준 사장님이 계셨을 때 그분이 사장님이 되기 전에 이 제도를 원포 제도를 채택해서 들어왔다가 지금은요 수출하는 기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K-뷰티를 전파시키는 하나의 도구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 회사만 그리고 아메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우리 한국인 한국, 그다음 전 세계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융화를 해. 그리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수익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느냐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유통경로는 어떻죠? 제조사에서부터 유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오는 거죠. 만약에 아메이가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또는 할인마트로 보내줬을 때는요 유통 마진이 35%거든요. 이 유통 마진을 누가 가져가죠? 유통 업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죠. 내가 아메이를 팔아라는 말이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은 누가 파느냐면 아메이 회사가 파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고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직접 판매가 돼. 그러면 35% 유통 마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35% 유통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제품 하나마다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PV라는 포인트가 들어있고 돈으로 돌려주는 BV라는 포인트, 비즈니스 볼륨이에요. 이 두 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35%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노동 수입에 해당되는 21%와 나머지 자산 수입에 해당되는 14%예요. 자, 그리고 아메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분배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영화 중에서 서구 활극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서구 활극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은행 감독들이 은행을 털어요. 공동 생산을 했죠. 분배하는 과정에서 싸우고 죽이고 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생산은 아메에서 하는 거지만 같이 소비하는 건 생산이에요. 우리가 생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분배할 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분배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분배 과정 보면 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친구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 줄 하나하나가 결국은 파이프라인하고 똑같아요. 로버트 키오스키에 말한 파이프라인이란 아이는 여러분들에게 한 명, 즉 파이프라인 하나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친구, 동생 두 명에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선택지로 두 개. 만약에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먼저 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아이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공산주의가 돼서 나누기 4를 하자 그러면 똑같이 나눠가야겠죠. 이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수령자본주의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만드냐 하는 것은요,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아메리카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노력한 대로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당의 구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똑같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포인트를 모았는데, 그죠?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30포인트, 40포인트 이렇게 많이 모을 거고, 어쨌든 많이 쓰겠죠. 그런데 적게 쓰는 사람들은 5만 포인트, 5라고 그럴게요. 5포인트밖에 못 모으겠죠. 그렇죠? 1포인트밖에 못 모으겠죠. 그래서 작게 또는 많게 또는 자기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거든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해요. 똑같이 20포인트를 사용했다라면 하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할당 구조는 아니에요. 자, 20포인트를 사용했다면 친구, 동생, 아이 모두 다 20포인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메는 그룹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친구 그룹은 개인 그룹 똑같죠? 20, 20. 여러분들은요, 친구, 동생, 여러분들 20, 20, 20, 60이죠. 아이는요, 여러분들 그룹 포함해서 아이 자기 20이니까 80이죠. 그래서 그룹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그룹 보너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0은요, 3%예요. 21% 안에 들어가는 거죠. 6,000원을 돌려받았죠. 자, 돌려받을 사람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동생 그룹은 동생밖에 없어요. 각각 돌려받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60인데 60은요, 6%에 해당되는 거고 36,000원이에요. 근데 36,000원 다 가져가면 안 돼. 왜? 친구, 동생 목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6,000원, 12,000원 빼고 나니까 24,000원의 수입이 되죠. 자, 그러면 아이 수입은 얼마일까요? 80포인트의 그룹이. 그럼 그룹 보너스가 6%가 되어서 48,000원인데요. 48,000원을 아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죠. 36,000원을 빼줘야 되죠. 왜? 여러분들과 친구, 동생 목도 36,000원이니까. 빼주고 나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룹의 포인트를 모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죠? 아래쪽 그룹을 빼주고 난 나머지 몫이기 때문에 노력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12,000원, 여러분들 24,000원, 여기 6,000원, 6,000원이에요. 자, 이걸 아메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라고 했어요. 사용해라. 아무도 사용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죠? 아이라는 부장이, 그죠? 연봉이 1억 2천이고, 과장이 6억 4천이고, 그 다음에 대리가 6천만 원이고, 이러면 부장이 과장 놔두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메이가 채택한 거예요. 제가 이걸 충격을 받았어요. 5년 동안 거절했는데 이 이야기만 한 번만 해줬어도 내가. 자꾸 아메이 좋다고만 한다. 아메이 부자 된다. 나는 그런 걸로 부자 되기 싫다. 아메이 부자가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부자 되기 싫다. 이거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부자 되면 좋다는 말 했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자신이 없다. 제품이 비싸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서 내가 못할 별의 것을 계속 쏟아내고 5년 동안 거절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오케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다단계가 아니라면 단계가 달라지더라도 돈이 달라져야 되겠죠? 없애버린다. 내가 1등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더라도 그룹 점수는 그대로고요. 밑에 점수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요. 친구, 동생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요. 아이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은 친구, 동생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구, 동생은 여러분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고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 거꾸로 해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자, 그런데 다단계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선착순의 문제예요.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80이죠. 6%죠. 48,000원이죠. 50%를 가져가요. 그리고 50%를 아래로 내려줘요. 12,000원이 되죠. 12,000원 아래로 내려줘요. 그래서 6,000원 선착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자,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36,000원에서 절반이니까 18,000원 돈이 달라지죠. 아래쪽으로 넣어주더라도 9,000원 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진짜 나쁜 것은 뭐냐면 다단계라고 말을 하지만 피라미드처럼 운용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나빠요. 왜냐하면 가입비가 들어요. 물론 제품을 주는 거지만 처음 할 때 제품을 구매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의무적으로 투자금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죠. 가입비가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전에는 1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비가 많을수록 단계를 작게 해줘요. 5단계 이런 식으로. 가입비가 적을수록 8단계, 11단계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예요. 그리고 할당액이 있어요. 할당액이. 그런데 처음에 보면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돈 회전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빨리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맞추려고 얼마나 이니셜을 맞추는 게 힘든지 아세요? 내려가는 갈수록 손해를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다단계를 활용한 피라미드 같은 악용 다단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돈이 빨리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미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늦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빨리 되고 빨리 되고 늦게 되면 늦게 되는 거 이게 순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자산형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빨리 만들든 늦게 만들든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만드는 거지. 빠르다고 좋은 거고 늦다고 나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 아미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빨라야 돼요? 늦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1시에 마치면 아미를 안 하잖아요. 저는 새벽 1시에 마쳤어요. 새벽 1시에 퇴근하고도 아미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저희 부부가 전업하지 않았어요. 투잡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팀들 모두 다 투잡했었어요. 다이아몬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만 강의 다 해버리고 수목금을 제가 홈미팅 다녔었죠. 그래서 다단계 구조 이거 보는 것이죠. 자, 그럼 확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아웨이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형태의 소득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팀 속에서 해야 돼요. 저 위에 팀 보이죠? 팀 그죠? 보이시나요? 네, 팀 속에서 해야 돼요. 아웨이에서 실패하는 유일한 방법이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해. 그러면서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해. 책 보는 걸 좋아하고 휴식 듣는 걸 좋아하고. 근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아미를 필요를 느끼니까 내가 아미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저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해요. 네, 늦잠 자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저는 어때요? 오늘 5시에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필요로 느끼게 되면 다 맞추는 거죠.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장에 아침 8시 출근하라거든요. 6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1시간 그죠? 전철 타고 가는 거 맞지 않나요?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팀 속에서, 그러니까 팀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아메이 대사는 완벽해. 그 다음에 팀이 중요한 거예요. 팀. 그래서 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써봤습니다. 3%가 됐어요. 비비를 돌려준다 했죠? 많은 돌려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에 6집을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요, 140이 되고 9%가 돼요. 그래서 빼주고 나머지 목하고 BV 곱하게 되면요, 한 5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3%가 세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라고 선물도 받습니다. 괜찮아요. 조그마한 선물인데. 자, 그 다음에 7, 8, 9, 10, 10까지 넘어가니까 1번 그림에서도 100이 나오고요. 2번 100, 300, 400, 500, 6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제되어 나가는 거구나. 이게 재미난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620이죠. 아비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할당이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게 되면 600이죠. 600에서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 아베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지? 아베는 할당액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보너스를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죠. 할당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필요한 것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쓸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쓰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620이 되게 되면 400이 넘었으니까 15%가 됐네요. 그러면 빼주고 난 나머지 57만 원인데 128만 지금 98만 원이네요. 98만 원인데 여기서 플러스 보너스를 더 줘요. 6%가 세게 되면 그랬을 때 30%가 업되기 때문에 128만 원 12달 동안 쳐요. 올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새로운 회계도 되는데 9월부터는요 20%로 다운이 되고 18%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받아도 좋고요 내년에 받아도 좋아요. 다 좋아요. 유자들이 다 받게 돼요. 어쨌든 11, 12, 11, 12, 11, 12, 11, 12 12달이 되게 되면 그죠? 1,500만 점이 넘어가네. 1,000만 점이 넘어갔어요. 노동소득이 끝이 났죠. 자산 형성하는 노동소득이 끝이 났죠. 21%에 빼고 나머지 하게 되면요
250만 원 소득인데 플러스로 뭐가 더 붙고 더 붙어가지고 4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이건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6개를 동시에 못해. 직장 다녀야 되고 미팅 다녀야 되고 한두 번 다녀야 되고 그죠?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그죠? 3번이니까 한 3개 정도밖에 그룹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3개 정도 출발하기 때문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요. 이렇게 1000이라는 점수가 만들어질 때를 그죠? 이제는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너 아메한지 너 아메에서 어느 정도가 되니? 내 전체 그룹으로 1000이라는 점수를 내가 한달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SP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개월을 하게 되면 좀 안정화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노동소득이 안정화됐다는 이야기예요. 21%가 GP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하게 되게 되면 플래티넘이 있어요. 그 대신 3개월은 연속이 되게 돼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12달 진행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게 되면요. 한 4천 정도부터가 출발할 것 같아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했지만 제가 최고로 한 6천 정도, 지금도 지금 한 8천 정도까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독립하고 2천만 원 이상을 했으니까 누구도 독립하고 2천을 냈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생각보다는 훨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동소득을 왜 해요? 이제 경험을 쌓아자는 거잖아요.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C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죠. 이제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 속에서 있었지만 내가 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도와주기 시작하죠.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1000이라는 점수가 21%가 돼요. 그럼 너도 21%, 나도 21% 독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받아가는 그 수입의 그죠? 250만 원 수입을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너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1%가 되게 막아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보내야죠. 막아야 돼요? 보내야 돼요? 네, 조용하죠? 막아야 돼요. 내 250만 원이 사라지고 너네가 25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21%를 의미가 없는데요. 14% 이제 자산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 6%예요.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리더십은요, 1000이라는 점수에다가 6%에다가 1.73 곱하게 되면요, 거의 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오고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600만 원의 자산 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버트 교수께 말한 파이프라인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만 도와줄 거냐는 거죠. C만 도와줄 거냐는 거죠. 그럼 C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C가 도와주게 되냐? 아니,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MD 보너스 1%가 나와요. 그러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가량이 돼요. 이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요, 자산 소득으로서 이 한 그룹에서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3개를 만든 사람은 500만 원 정도의 자산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열심히 팔아서 1000을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가가고 방문하는 게임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91년도에는 나단계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2개 정도를 복제시킨 사람은 연 7천만 원이 되고요. 3개 정도를 복제시킨 사람은 1억 정도가 되고요. 6개를 복제시킨 사람은 2억 정도가 돼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파운더스 아파일 1번이라고 그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2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3번이라고 그러면 누가 가장 크게 성공했을까요? 자,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운더스 사파이어 2는요, 처음에 한 달에 3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연수입이 70이 됐어. 그런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3억을 벌려고 했는데 2억 벌었어요. 누가 크게 성공한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제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한 5천만 원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너 다이아몬드 되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1년에 성장을 못해도 1년에 1000만 원씩 수입이 늘어가는데 그 애들은 마이너스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나보고 다이아몬드 안 된다고 계속 명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난 다이아몬드가 안 됐네? 이렇게 주눅이 되는 거죠.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위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선택하는 것도 자유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2개를 냈다가 좀 쉬다가 10년 정도 쉬다가 안 되겠네 하고 4개를 내버리게 됩니다. 6개를 가게 되면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가지고 3개를 하고 5개를 가게 됩니다. 상수에서 이어달리기가 되거든요. 제가 다임드 될 때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2개까지 넘겨야 됐어요. 그리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2개를 대해서 4개 하는 거예요. 손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임드가 되는 거예요. 3세대 플랜을 짰어요. 너무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유리한 거죠. 그죠? 뭔가 안 하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암이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속도 없는 개념을 보면 안 돼.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봐야 돼. 같은 진주에 있으면서도 무시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저보다 더 깨는 사람이 다른 데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무시할 얘기 안 해. 그분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니까. 아메이는 아메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핀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내 가슴이 열정으로 끓느냐의 문제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속에서도 다르고요. 다단계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하고 다단계하고 비교하게 되면 너무 우라통이 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 웃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데이가 좋은 게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원래 수요일은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목욕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미팅이 잡혔기 때문에 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제 아버지가 90이시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어제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목욕 한번 못 해드리고 돌아가셨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매주마다 목욕을 다니지만 저처럼 그죠? 자식하고 부모와 같이 목욕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게 자기의 다이아몬드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뭐 큰 집, 큰 차,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스러우냐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의 의미예요. 자, 이 소득이요. 연말에도 또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라는 보너스를 줘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첫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런 특별한 여행이에요. 가족들이 가는 특별한 여행인데 그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고요. 이리시가 되면 리무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위트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첫 여행을 2002년도에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그럴 때요. 그때 경비가 700만 원 들어간대. 지금 보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죠. 이번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사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만약 큰 규모에서 2천만 원인데 개별적으로 되면 3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700만 원이어서 제가 돈을 주세요. 나 여행 안 갈래. 돈을 주세요. 나 돈이 고프지 여행이 고프지 않아. 돈을 주세요. 했더니 난 캐시 돈으로 안 주는 어워드 상이래. 갔어요. 갔는데요. 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여행들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메 여행을 다녀오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하와이를 상대해요. 그 다음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 미야자키를 가고, 그 다음 코타키나발루를 가고 이렇게 해서 4번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5번째 여행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1년에 2번, 3번 가니까 이런 식의 여행이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유럽이 많이 지키져졌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유럽으로 갈래? 애를 데리고 사포로를 갈래? 옛날에. 그래서 저는 애를 데리고 애를 고생했기 때문에 애를 데리고 계속 사포로를 가기 때문에 사포로를 보세요. 몇 번 갔는지. 좀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리더십 여행은 가족 여행을 보내주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은 이제는 가족 아니야. 부부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럽으로 여행 많이 지킬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첫 여행지고요.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이 3살 때 기저귀 똥오줌을 못 가려가지고 이렇게 갔던 이 애가 그 다음에 두바이 여행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지로도 갔고 리더십 여행지로도 갔어요. 헬기 투어, 갱뱅이 투어 이런 걸 다 했고 스키장 우리 파트너가 같이 스키장에 갔고 50주년 행사 때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는요 그냥 큰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리시가 되어서 60주년 행사 때는 이렇게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라스베가스 바로 들어갔죠.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나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 공연 제 앞쪽에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도 우리 파트너와 같이 크루즈 여행도
그 다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들에서 점수가 되는 사람들을 2016년 스코틀랜드 여행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테마가 중세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테마예요. 이렇게 살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여행 같은 크로아티아 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치앙마이는 우리 딸이 어렸던 초등학생 딸이 이제는 29살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새로운 여행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 시드니를 다녀갈까요? 일본 사포를 갑니다. 내년에는 크루즈와 후쿠오카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여행 가는데요. 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데는 이렇게 훅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하버 브릿지 위를 올라가요. 위 쪽이죠. 그 정상을 올라간 거예요. 왼쪽 그림은. 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영어로 뭐죠? 유람선이 뭐죠? 크루즈. 큰 유람선. 네,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데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역사 탐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보엠을 봤어요. 오페라를 봤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 설명 들으러 가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에게 선물 산다고 제가 이걸 놓쳤어요. 블루마운틴을 놓쳤어요. 정말 저는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계속 선물 사달라고 그러길래 돌아다닌다고. 우리 와이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이 블루마운틴은 뭐냐면 색깔이 블루예요. 산이 블루야. 왜 그러냐면 유칼립투스 이 층이 너무 고목들이 너무 아름다워. 얘는 공룡 사람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포화 지방산 오일 갖다 뿜어내기 때문에 이게 만사가 돼가지고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아니까 이런 가고 싶은데 여기는 그만 산이잖아. 네, 이거 그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와인 제조 공장을 가고 싶었는데 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더라도 우리나라 맥주 공장 이런 데는 애들 데리고 견학을 해요. 근데 와인 공장을 견학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와인 공장을 견학했네. 너무 뜻깊은 거예요. 여기 이 친구가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뒤에 좀 나눴는데 통역해준 사람이 통역을 잘 못해. 왜? 전문 그게 없으니까. 이상하게 통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좀 그들주기로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포로 보세요. 다이아몬드 2006년도 다이아몬드 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사포로 유행이었는데 꼬마죠, 그죠? 5살에 6살 들어가는 꼬마예요. 이 꼬마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번 사포로 사포로에서는요 이 애가 나그를 지키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충성 그러고 전역 기념으로 사포를 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고요. 스키, 보드 그냥 다 배워지고 그죠? 우리 파트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포로 탐방할 때 우리가 사포를 너무 많이 갔는데 어렸을 때 가고 밤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가장 뭐죠? 이 눈꽃 축제 하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 TV 타워를 사진 다 찍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포로 방문 투어를 다시 했어요. 다시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도 즐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구리 굴이죠. 여기도 갔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이건 적성에 안 맞아요. 딱딱처럼 칸막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취하는 줄 알았죠. 취하는. 근데 우리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에게 맞춰주는 것도 할 수 없지. 오타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클럽메드에서 너무 멋있죠. 클럽메드가 너무 멋있어요. 요가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설피를 끼고 그냥 걸어서 설피 있죠, 그죠? 신발 신는 눈에서 신는 신발이 설피거든요. 이걸 끼고 투어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액티비티도 우리가 즐기고요. 그 다음에 스키 타고 나면 그냥 수영장으로 가요. 저 비치볼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게 좋은 거예요. 애들 필요 없어. 내가 애가 되는데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농촌으로 들어가지고 몸을 딱 녹이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무빙 여기에서만 곤도로를 타고 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고급
그걸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위를 전경을 못 보거든요. 왜 스키를 타고 내려야 되니까. 근데 곤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무빙 테라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애들하고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경치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지만 저는 이 시야가 선명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즐길 수 있는 거고요. 29살, 30살 딸하고 그냥 친구 동생처럼 끌고 다녔어요. 너무 재미나게 웃고 재미나게 딸하고 친해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요 출출하잖아요. 그럼 빌리지에서 이렇게 야식 코너가 준비돼요.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지금 이건 눈이 안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데요. 하루 같더니 한방 눈이 내려가지고 앉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밤 되면 또 들어와서 3층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연도 즐기고 무제한 생맥주, 무제한 칵테일, 무제한 음료수 제공을 해주고 우리 저 6차수 다녀왔는데 우리 파트너 이번 영화과를 나와가지고 얘가 막 흔들어대가지고 주름을 잡았고 같이 등단을 놀다가 저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춤도 추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 아들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횃불 하나씩을 들고 와가지고 스키 강사들이 하늘에 내려서 아멘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폭죽놀이를 진행하는 거고 이런 의미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 엄마이 탐지대인 장인수님이신데 자녀하고 오래간만에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사진들도 추억에 담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얘기라는 것은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것은 돈 생각 안 하죠, 시간 생각 안 하죠, 모든 것을 스윙을 다 받는 거죠. 가족이 돈독해질 수 있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진행하시다가 하나밖에 안 하더라도 6세대 걸치면 다 해본다고 돼요. 6개를 하게 돼요. 그 자신 없어도 하나만 되잖아요. 6개를 하라잖아. 그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충족시키는 거고요. 어떻게 아메를 할 거냐? 그냥 매뉴얼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저 이거 믿고 했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냐면 도전하다가 모두 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아메 계산이 있고 이 메뉴도 있고 왼발 그러면 왼발, 오른발 그러면 오른발. 근데 따라 해보겠다는 거죠. 자, 20억 주고 그죠? 맥도날드 20억이 들어가거든요. 20억 주고 이 메뉴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메에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요 46년간의 검증된 시스템, 여기서는 모든 모태가 원포화의 그룹이라는 모태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그룹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시스템을 다르게 쓰지만 시스템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왜 해야 될지만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면 되는 거죠. 스폰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경험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따라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존심 내려주시는 게 좋죠. 자존심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저는 이 갈등이 있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아비를 진행하면서 아비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 저 사람은 그만둘 차이가 있거든요. 나는 그만둘 차이가 없는데 이 암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중산층으로 부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분들이 있는가 보다. 믿을 게 있는가 보다.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똑똑하든지 뭐가 있는가 보다. 개코나 없더라고. 그래 그만둔 거야. 아내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한 거죠. 하자 그러니까 한 거죠. 저는 하자 그런 친구들이 다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제가 아내가 어떤 건지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 안 하는 건지 3개월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장인 수대리님의 집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명이 다 사라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사라져줬어. 그래서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아는 사람은 하는 거고요. 아멘을 모르는 사람은 하지도 않고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래서 아멘 알기가 너무 쉽고요. 너무 어려워요. 알려고 덤비들면 너무 쉬운데요. 덤비들지 않으면 몰라요. 하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 안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 업라인들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요. 왼쪽처럼 되질 않아요. 항상 뭐가 되죠?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되겠어요? 안 되죠. 자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른 곳에서의 자신감은 아멘하는 자신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저한테 가르치게 되면 자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메이는 자신이 있어요.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자신 있을 때까지 언제쯤 되면 자신인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요. 다음에 하루에 유지가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가 재달성을 하면서 그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자신 안 생기니까 자신 찾지 마세요. 그냥 자신을 그냥 줘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순간 그냥 새롭게 인생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위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